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 말 호남 고속철 2단계 사업 완공으로 무안공항에 고속철 정차역이 생기지만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오지 않을 경우 인구 유입 효과는 크게 떨어질 것이란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의회 의장 선출을 두고 후보들끼리 결론이 나지 않자 민주당 지역위원회가 나서 특정 구의원을 초대해 줄 것을 안내해 논란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김도영 선수가 프로야구 전반기에 20홈런 20도루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기아는 이번 주 롯데와 키움을 상대합니다. 요즘 같은 찜통 더위에 기숙사 에어컨을 쓰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내년 말 호남 고속철 2단계 사업 완공으로 무안공항에 고속철 정차역이 생기지만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동시에 오지 않을 경우 인구 유입 효과는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안군은 광주 군공항이 와야 한다면 민간공항도 필요 없다는 입장인데요. 그제 군공항이 오면 소음 때문에 지역이 소멸할 것이란 주장에 대해 보도해드렸는데 오늘은 광주 민간공항 이전과 내년 말 완공 예정인 호남 고속철 2단계 사업으로 인한 인구 유입 효과를 따져보겠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7년 개항한 무안국제공항은 서남권 거점 공항을 목표로 했습니다. 당장의 잣대가 아니라 지역의 발전 가능성과 국가의 장래를 내다보면서 판단했습니다. 연간 520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지만 실제 이용객은 60만 명, 최대 수용 인원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국내선 없이 국제선만 운항하는 태생적 한계 때문입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추진된 사업이 바로 KTX 무안국제공항역 신설입니다. 기존의 승인된 노선까지 바꿔가며 시작된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은 당장 내년 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도 내년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제 지금 2,600m 정도 되는 이 활주로가 한 3,160, 한 400m 정도 더 확장을 해서 이제 그 대형 항공기가 뜰 수 있는. 문제는 무안공항 시설 개선만으로 여객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 확정 당시 한국교통연구원은 KTX 무안국제공항역이 문을 열면 무안공항의 한 해 이용객이 4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단, 광주공항의 국내 노선을 모두 무안공항으로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광주연구원 역시 무안공항으로 광주의 군, 민간공항의 기능이 모두 옮겨갔을 때 2033년에는 520만 명, 2044년에는 1,300만 명이 이용하는 국제공항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핵심은 무안공항의 KTX 이용 수요가 높아지려면 빠른 시간 안에 광주공항의 기능이 그쪽으로 일원화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선결되지 않으면 무안공항에 KTX를 개통한다 하더라도 거의 수요 증가는 없다라고 볼 수 있죠. 지난 2008년 광주와 무안국제공항을 잇는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연간 1,500억 원 이상의 물류비 절감과 일대의 땅값 상승 효과가 나타났던 것에 비춰보면 1년 반 남은 호남고속철 2단계 완공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오늘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심한 더위는 없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 있습니다만 구름은 조금 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대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내림세를 보이면서 보다 선선하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기온 19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은 기온에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28도로 낮 최고 기온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한편 내일부터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다시 장맛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밤 전남 해안부터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밤부터 모레까지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최고 60mm,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10에서 4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 5개 기초의회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북구의회에서 새 의장 선출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보통은 의원들끼리 경선을 통해 선출하는데 선출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자 민주당 지역위원회가 나이가 제일 많은 다선 의원을 의장에 추대해달라고 구의원들에게 안내하고 나선 겁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제 오후 광주 북구의회 북구갑 지역구 소속 기초의원들에게 전달된 문자 메시지입니다. 하반기 의장단 선출과 관련해 북구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이 보낸 것인데 최다선이자 최연장자인 최무성 의원을 콕 집어 의장으로 선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북구갑 후반기 의장 선출에서는 민주당 소속 4명의 의원이 도전했는데 선출 방식에 대한 의원들 간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이 특정 의원을 후보로 추대하게 된 겁니다. 누군가는 투표를 하자 있고 누군가는 그러니까 위임을 하자라는 정도의 내용이었고 몇 가지 소수의 의견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 의견들이 다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은 소속 지방의원들이 민주적으로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는 중앙당의 지침과는 전혀 다릅니다. 중앙당 의장단 선출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선출 방법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의원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 북구갑 지역위원회는 최종 선출 방법을 표결에 붙일지 아니면 합의 추대로 할지 전원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의회 의원들의 고유 권한을 지역위원회에 맡겨버리는 것은 민주적인 선거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몇 번 시도해가지고 안 됐다 그래서 본인들의 권한을 지역위원회에 주고 지역위원회가 의장 선거에 개입하는 구도로 하는 것은 지역 중앙당의 입장하고도 맞지도 않고요. 지금 과거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특정 후보 지명 논란에 대해 해당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십시오라고 미뤘었고 그 미루는 과정에서도 계속 사무국장님이 우리들끼리는 해결이 안 되니까 결정을 해주라는 표현들이 직접 또 와서 했었고 한편 북구의회를 제외한 광주의 다른 구의회에서는 의장 선거와 관련해 지역위원회에 어떠한 개입 없이 자체적으로 선출 방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여수 묘도가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되면서 미래 먹거리인 수소산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3조 9천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특구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문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지 조성률이 50%를 넘어선 여수 묘도의 항만 재개발 사업구역. 전체 면적의 38%인 119만 제곱미터가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특구의 핵심은 수소산업 클러스터입니다. LNG 터미널을 중심으로 수소를 생산, 저장, 이송, 활용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투자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모두 5곳. 특구 지정에 따라 법인세와 취득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사업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어 업체들은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수소, 암모니아 등 다른 사업자들이 이쪽으로 들어옴으로써 저희 터미널은 훨씬 더 좋은 영업 능력이 될 수 있고 기업들은 오는 2029년까지 3조 9천억 원을 투자해 LNG 저장시설과 수소 생산 및 공급시설, 발전소 등을 건립하게 됩니다. 여수시는 6천 개의 일자리 창출과 5조 7천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근 여수 산단의 탄소 중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 전환이 반드시 필요한 지금 상황이거든요. 특구 지정을 통해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항만 재개발 사업 시행자 측과 여수시는 연관 기업을 유치하는 한편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도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약 한 25만 평 정도의 여유 부지를 갖고 있습니다. 묘도뿐만 아니라 여수시의 발전에 큰 영향이 될 거로. 한편 전라남도는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부두 등의 항만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 개혁을 건의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목포 목원동은 한때 목포 문화의 중심지이자 핵심 상권이었습니다.
도시가 침체되자 목포시는 목원동을 상대로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주민들이 생각하는 도시재생의 현주소는 어떨까요? 허연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나고 자란 목원동에 정착한 올해 64살의 김홍수 씨. 원도심에서 운영하던 화랑을 접은 지 15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통장일을 맡아 동네를 위해 이런저런 보탬을 주고 있지만 아쉬운 건 도시재생 사업 이후에도 늘어나는 빈집과 고령 이웃들입니다. 주민이 138명을 거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노인 독거의 독거 노인들이 한 약 20% 30% 정도나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재진은 김 씨처럼 동네 지킴이를 자처하는 목원동 통장 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전체의 80% 이상이 목원동에서 30년 이상 살고 있는 분들로 주택 거주자가 58.6%, 상가를 갖고 있는 거주자가 35.4%입니다. 대부분 60대 이상으로 90%가 도시재생을 시작한 10년 전보다 목원동이 쇠퇴한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불종 때 수문당 그 거리하면 엄청 인구가 많았어요. 지금은 노령화가 되고 빈집이 공가가 엄청 많아요. 한때는 시내에서 보자고 하면 당연히 이곳 목원동 거리로 인식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옛 추억으로만 남아버렸습니다. 인구 고령화, 하단과 남악 신도심 등의 개발이 쇠퇴의 주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응답자 10명 중 7명꼴로 주위에 빈집이 많다고 느꼈고 고령화와 시설 노후화, 열악한 재반시설을 빈집 증가의 원인으로 들었지만 임대료가 비싸 떠난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지금 사는 집을 사겠다는 매입자가 나타나면 팔고 떠나겠냐는 물음에는 22.5%는 예라고 답했고 61.2%는 정들기도 하고 다른 곳으로 갈 여건이 안 된다는 이유로 팔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도시재생 10년이 지나 동네를 되살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 빈 상업지구 활성화, 청년 인구 유입, 전면 재개발을 원했습니다. 지역에 새로 유입됐으면 하는 인구로는 청년층을 가장 많이 원했고 다음이 은퇴자였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을 희망하는 답변은 없었습니다. 분명하게 일손이 필요하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흔히 말하면 마을 사람이고 함께하는 노동자인데 아직까지는 내가 봤었을 때는 내 가족과 인식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10명 중 6명 이상은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 알고 있지만 잘 됐다고 평가한다는 응답은 22.5%에 그쳤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젊은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이 연세분들이 많아가지고 연계성이 없는 거죠. 그때 했을 때 잠깐 하고 거기에 계속 연계해서 관광이 되고 돼야 되는데 도시재생 사업이 목원동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긍정 답변 절반을 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얼마나 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장기 플랜을 가질 건가, 이게 지금 오히려 더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젊음의 거리, 문화의 거리로 인식되던 옛 영화는 사라지고 원도심은 대대적인 투자에도 여전히 시름시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선두 질주를 이어가는 가운데 김도영 선수가 전반기에 20홈런 20도루라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기록을 썼습니다. 하지만 마무리 정혜영 선수가 어깨 염증 소견으로 엔트리에서 말소돼 불펜진 불안이 선두 수성의 최대 위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0대5로 끌려가던 4회, 김도영 선수가 류현진을 상대로 벼락 같은 홈런을 때려내자 곧바로 최영우가 연속 타자 홈런으로 화답하고 끝까지 뻗어갑니다. 최영우의 백투백. 다음해엔 나성범이 3점 홈런으로 승부의 균형추를 맞춥니다. 넘어왔어요. 나성범의 밀어칠 라인 드라이브 홈런, 석점 홈런. 팀은 9회 홈런을 얻어맞으며 졌지만 중심 타선의 무게감은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지난주 주중과 주말 3연전에서 위닝 시리즈를 거두며 4승 2패로 2위 삼성에 2게임 차 선두를 유지했습니다. 이 기간 김도영 선수는 올 시즌 20번째 홈런을 때려내면서
올스타 휴식기 이전에 20홈런 20도루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박재홍과 이병규에 이어서 국내 선수로는 세 번째, 2015년 에릭 테임즈에 이어서 9년 만에 시즌 전반기에 22시 클럽에 가입한 건데 김 선수는 특히 홈런 공동 2위와 최다 안타 3위, 타율 6위 등 타격 전 부문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3년차 선수로는 믿기지 않은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40대 나이에도 타점 선두로 활약하고 있는 최용우와 서서히 0점을 잡아가고 있는 나성범, 그리고 회복 조짐을 보이는 소크라테스까지 중심 타선도 완전체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대체 투수 캠 알드레드가 빠르게 안정감을 찾고 임경 선수도 알토란 같은 활약을 펼치며 선발 투수진 불안의 그림자도 지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수의 찬물을 끼얹는 잦은 주루 미스와 실책 등 불안 요소가 여전하고 피로 누적에 따른 불펜진 과부하는 선두를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특히 올 시즌 뒷문을 단단히 지켰던 마무리 지영형이 어깨 회전근 염증 소견으로 엔트리에서 말소돼서 올스타 휴식기 이후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주 하위권으로 처져 있는 롯데와 키움을 상대한 뒤 다음 주 초 삼성 3연전을 끝으로 올 시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데 이 기간 동안 불펜진 운영이 선두 수성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를 이끌고 있는 강위원 상임대표가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출마를 선언하며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 국민과 당원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며 시당 위원장이 되면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을 만들어 당원이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겠다고 포부를 설명했습니다. 또 민주연구원 광주 분원을 설치해 광주 시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정책들을 발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는 원외 인사인 강 대표와 현역인 양부남 국회의원 간 양자 대결로 치러집니다. 한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요즘 에어컨 없이 생활하는 것 쉽지 않은데요. 강원대학교 기숙사에 머무는 대학생들에게는 남 얘기와도 같습니다. 기숙사에 에어컨 등 냉방시설이 아예 없거나 에어컨이 설치돼 있더라도 이를 사용하면 불이익을 받게 돼 있다며 학생들이 고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 영동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시 도계읍에 있는 강원대학교 기숙사 시설인 가운생활관과 도원생활관, 두 곳에서 생활하는 대학생이 무려 3,000명을 넘습니다. 요즘 한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학생들은 무더위의 고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위를 피해 기숙사에 머물고 싶어도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아 대학생들의 고충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실외 온도는 26도 정도에 불과한데 실내 온도는 30도 가까이 돼 오히려 기숙사가 더 덥습니다. 대학생들이 더위를 식히려면 개인용 선풍기 등을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 그마저도 탁상용 정도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더워서 몸이 뜨거워요. 몸이 뜨겁고 만지면은 이게 몸이 어쨌든 열이 나가야 되는데 열이 못 나가서 몸에 열이 갇혀 있는 것 같고 드라이기 하면은 너무 더워서 드라이기도 못 쓸 정도로 지금 덥고. 도계 캠퍼스에 위치한 황조 생활관에는 에어컨이 일부 설치돼 있지만 이마저도 사용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생활관 측에서 해당 에어컨은 학기 중 입사생이 아닌 방학 프로그램 참가자용이라며 리모컨을 회수하고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에어컨을 사용하면 벌점까지 주겠다고 해 말 그대로 그림의 떡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리모컨을 뺏어가셨더라고요. 에어컨 설치를 했는데 그래서 여쭤보니까 방학 특강을 듣는 학생들을 위한 거라고 학기 중에 있는 학생들은 쓸 수 없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럼 쓸 수 없냐 했더니 그거 틀면 벌점 주신다고. 강원대 도계캠 기숙사 입사 학생들은 생활관 내 찜통 더위를 호소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강원대 생활관 측은 삼척시에서 지은 생활관 3곳 모두
처음부터 에어컨 설치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대학본부 삼척시와 에어컨 설치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일부 생활관에 에어컨 사용 금지와 관련해서는 방학 프로그램을 위해 설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은 다른 기숙사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대학생들의 보금자리가 돼야 할 기숙사가 이른 무더위에 찜통으로 변했지만 이를 관리하는 대학 당국의 조치는 미온적이어서 씁쓸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제주시가 도심 일부분에 설치한 빗물바지 특수덮개가 오히려 비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고 장마도 시작됐지만 여전히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현실화될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주문화방송 김항섭 기자입니다. 장마 시작과 함께 장대비가 쏟아지는 제주 시내의 한 골목. 한 남성이 빗자루를 들고 빗물바지 덮개 위에 고여있는 빗물을 연신 쓸어냅니다. 지난해 8월 친환경이라며 제주시가 교체한 빗물바지 특수덮개가 빗물 흐름을 막기 때문입니다. 고이죠, 당연히. 물이 안 스며들으니까. 기존에 있던 거 오히려 그 하수구 뚜껑이 오히려 나아요. 저지대로 다 물이 스며들어가지고 그쪽에는 아마도 침수될 거죠. 지난 4월 MBC는 자갈로 윗부분이 막힌 이 특수덮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장마가 시작되자마자 시민 불편은 물론 피해가 현실화될 우려가 나타난 겁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된 가운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빗물바지 특수덮개 교체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가 시작된 후 전면 철거를 논의하던 제주시는 일부 교체로 방침을 바꾼 상황. 제주시가 현장 점검에 나서 빗물바지 특수덮개의 투수율을 높이기 위해 자갈 일부를 제거하는 데 그쳤습니다. 큰 이물질 같은 게 끼면은 물이 안 내려가고 그걸 그때그때 치워주지 않으면 또 계속 쌓이고 하면 이제 그게 막히는 거니까. 제주시는 빗물바지 특수덮개를 설치한 3개 구역의 현장 조사를 마무리하고 일부를 올해 안으로 교체하기로 했지만 장마가 시작됐는데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체 비용만 해도 개당 30만 원이어서 현재 설치된 880여 개 가운데 절반만 교체한다고 해도 1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를 한 상황에서 이제 올해 중으로는 좀 바꿀 거는 좀 바꾸고 좀 교체할 많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잘 안 빠진다고 하는 그 결정 같은 거 하고. 제주시가 친환경 빗물바지 특수덮개를 설치한 것은 불과 9개월 전. 그러나 장마 시작과 함께 재해 위험만 높이고 있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조사료 대량 재배에 성공한 새만금이 이번엔 종자 생산단지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육류 소비가 늘면서 국내산 조사료 수요도 덩달아 증가했지만 정작 종자는 수입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새만금이 양질의 종자를 생산하는 단지로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전주문화방송 정자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경작지 위로 콤바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겨우내 자라난 조사료 작물 트리티케일 종자 수확이 한창입니다. 밀과 호미를 교배한 작물로 추위와 더위에 강한 것이 특징인 트리티케일. 생산량도 헥타르당 8.6톤으로 정보리와 호밀의 1.5배에 달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트리티케일이 같은 밀 심었을 때보다 면적에 비해 수확량도 많아가지고 그다음에 진흥원이 워낙 비싸게 수매를 해주시니까 저희는 그냥 농사만 지으면 되는 거여가지고 네, 편해요. 현재 전북 지역에서 생산되는 조사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는 종자의 9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종자값 부담을 덜고 종자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가 새만금 간척지를 중심으로 2년째 진행 중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트리티케일과 호밀 등 사료 맹류 종자가 자라고 있는 부지입니다. 축구장 140개를 합친 넓이에서 1000여 톤의 종자가 생산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새만금 간척지의 과제는 흙의 소금기를 줄이는 일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땅에 유기물을 공급하는 자운형 재배를 통해 토양 염분을 0.2% 이하로 낮춰 생산 기반을 어느 정도 갖췄습니다.
이제는 2028년까지 사료작물 종자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보급하는 단지 구축 계획이 추진됩니다. 새만금은 토양이나 기후 조건이 조사료 종자를 생산하기에 딱 맞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을 조사료 생산단지로 확장을 하면 농업기술진흥원은 수확을 마친 종자들을 각 농가에 보관해 수분을 제거한 뒤 겨울철 파종기에 앞서 오는 9월 종자 보급에 나설 방침입니다. MBC 뉴스 정자영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심한 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 있습니다만 구름은 다소 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한편 기온은 어제보다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기온 19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은 기온에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28도로 낮 최고 기온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밤 해안 지역부터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내일부터 모레까지 전남 해안에는 최고 60mm의 비가 지나겠고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10에서 40mm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19도에 그쳐 있습니다. 한낮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밑돌겠습니다. 심한 더위는 없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26도에 그치겠고요. 강진과 완도, 장흥에서 모두 한낮 기온 28도로 예상됩니다. 구리의 현재 기온 18도로 어제보다 더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도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최고 1.5m에서 2m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장맛비가 시작되면 당분간 비가 내리는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